죄송스럽게도 남조선 국정원에서 제공받은 밥상을 집어던져 버렸어요. 배가 고픕니다. 제대로 된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한국 국정원 조사실에서 제가 말한 첫마디였습니다. 사흘을 굶고 80m 지하 땅굴을 기어서 남쪽으로 넘어왔거든요. 조사관이 금방 죽을 가져왔어요. 저는 그걸 받아들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남조선도 북과 다를 게 없구나. 고조 이딴 죽이나 먹고 사는구나. 실망했어요. 그렇게 잘 산다고 선전하더니 결국 똑같잖아요. 하지만 그때 옆에 있던 여직원이 말했습니다. 며칠 굶으셨죠? 갑자기 쌀밥이나 고기를 드시면 속이 탈나요. 죽으로 속 먼저 차리세요. 북에 계신 어머니 같은 목소리였어요. 따뜻했죠.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배려였거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죽이 전복죽이었다는 걸요. 북한 고위층도 못 먹는 귀한 음식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철입니다. 1980년생, 올해 44세입니다. 저는 북한군 공병 때 땅굴 건설 기술자였습니다. 20년간 북에서는 남침용 땅굴을 14개나 팠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경기도 연천 지하 70m에 3개가 더 있어요. 강원도 철원에 4개, 파주에 2개, 강화도에 1개, 고성에 1개, 인제에 1개, 양구에 2개. 총 14개입니다. 나만이 제가 오기 전까지 발견한 건 10개뿐이었죠. 그 땅굴들은 지금 95% 완성된 상태로 멈춰 있습니다. 마지막 50m만 남겨두고요. 전쟁이 나면 하루 만에 완성하려고요. 평시엔 남조선에서 눈치채면 안 되니까 멈춰놓는 겁니다. 저는 그 땅굴 하나로 탈출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동료들이 잠들었을 때 하루 1m씩 혼자 50m를 팠어요. 누군가에게 들키면 즉시 처형감이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절친한 벗 최철민이 죽는 걸 봤거든요. 나도 저렇게 죽는구나. 그 전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 발밑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땅굴을 파고 있어요. 이 영상이 끝까지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20년을 땅속에서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지옥에서 탈출했는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980년 평안북도 구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였어요. 제가 10살 때 아버지가 탄광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갱도가 무너져 내렸거든요.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농장에서 일하시며 근근히 살았죠. 성철아, 공부 열심히 해라.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다.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했어요. 특히 수학과 물리를요. 학교에서 항상 1등이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국 과학 경시대회가 있었습니다. 수학, 물리 부문에서 1등을 했어요. 평양에서 열린 대회였죠. 시상식에서 당 간부가 저를 불렀습니다. 박성철 동무 실력이 대단하네. 어디 출신인가? 구성입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구만, 공화국은 실력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한 해 특별 선발아갔어. 2000년 저는 군에 입대했습니다. 20살이었죠. 일반 보병이 아니라 공병대였어요. 토목공사를 하는 부대였습니다. 처음 3년은 평범했어요. 도로 만들고 다리 놓고 건물 짓고 그런 일이었죠. 2003년 제 인생이 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성철 동무 특수부대로 전속되네. 상관이 통보했어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가면 알게 되니 짐부터 싸시오. 트럭을 타고 강원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도에도 없는 곳이었어요. 산 중턱에 철문이 있었죠. 경비병이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철문 안으로 들어가니 땅속이었어요. 갱도처럼 생긴 통로가 이어졌죠. 30분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지하 막사가 나타났어요. 여기가 땅굴 건설대네. 앞으로 이곳이 동무집이라 생각하시오. 남조선 침투용 땅굴인데 혁명 전쟁이 나면 우리 병력이 이 땅굴로 남쪽 후방에 침투하는 거네.
성철 동무는 수학자 출신이니까 땅굴 설계를 맡아주면 되네. 방향 계산, 깊이 측정, 구조 설계 이런 거 말이네. 하지만 명심하게. 이곳에서 본 것, 들은 것 절대 밖에 말하면 안 되네. 가족한테도 말이네. 그날부터 저는 땅속 사람이 됐습니다. 지하 막사는 좁았어요. 침대 20개가 빽빽이 들어차 있었죠.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20대 청년들이었어요.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최철민 함경북도 청진에서 왔네. 철민이는 저처럼 수학을 잘했어요. 금방 친해졌죠. 성철아, 여기 생활 어떤지 아나? 일주일만 있어 보게. 햇빛이 그리워질 거네. 철민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첫 작업은 일주일 후였어요. 새벽 5시에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동무들 일어나시오. 정치 학습 시간이네. 30분간 김일성, 김정일 어록을 외웠죠. 6시 본격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목표는 3m네. 저녁 6시까지 완수하시오. 중대장이 외쳤어요. 땅굴은 이미 3km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그 끝에서 계속 팠어요. 차감기로 바위를 깨고 삽으로 돌을 퍼내고 수레로 운반했습니다. 폭 2m, 높이 1.8m. 사람이 허리 굽혀 걸을 수 있는 크기였죠. 하루 12시간을 팠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 빼고요. 저녁 6시 작업이 끝났어요. 온몸이 땀과 흙먼지로 뒤덮였죠. 막사로 돌아와 씻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옥수수밥에 된장국이 전부였어요. 밤 10시 소등을 하고 침대에 누우니 온몸이 쑤셨습니다. 철민아, 이렇게 매일 살아야 하나? 나는 벌써 2년째인데 끝이 보이지 않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지상이 그리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외출이 허락됐어요. 하루 동안만요. 첫 외출날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구성까지 기차로 6시간이었죠. 성철아, 얼굴이 왜 그렇게 까매졌니?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햇빛을 많이 쐬서 그래요. 사실은 햇빛을 아예 못 봐서 그런 것인데 말이에요. 어디서 뭐 하는지는 모르겠다만 건강해라. 그게 어미 소원이다. 그게 어머니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20년간 못 볼지를 모르고 말이죠. 땅굴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1년이 지나니 땅굴이 어느새 5km가 됐어요. 어느 날 중대장이 말했습니다. 동무들, 이제 작업을 멈추네. 목표 지점까지 50m 남았네. 마지막은 남겨둬야 하네. 전쟁 나기 전까지는 말이네. 남조선 놈들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땅굴은 완성품이 아니라 반제품이구나. 전쟁 대비용이구나. 첫 땅굴이 끝나고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경기도 연천이었어요. 거기서 또 땅굴을 팠죠. 이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땅굴 전문가가 됐어요. 14개를 팠습니다. 강원도, 경기도, 황해도까지요. 하지만 햇빛은 한 달에 하루밖에 못 봤습니다. 저는 점점 땅속 사람이 되어갔죠. 2005년 저는 이미 세계 땅굴 건설에 참여했습니다. 경험이 쌓이니 설계를 맡게 됐어요. 박성철 동무, 이제부터 동무가 설계 책임자네. 방향, 깊이, 구조 전부 동무가 계산하시오. 중대장이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땅굴 설계는 복잡했어요. 지상에서 수직으로 80m를 파고 거기서 수평으로 남쪽을 향해 팠죠. 문제는 방향이었습니다. 나침반만 믿고 파면 안 됐어요. 자북과 진북이 다르거든요. 계산을 잘못하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측량 장비로 매일 확인해야 했죠. 성철 동무, 오늘은 어찌 진행되고 있소? 네, 정남향으로 3도 편차입니다. 수정했습니다. 역시 박성철 동무가 제일 정확하네. 동료들이 인정해줬어요. 자부심이 생겼죠. 하지만 땅굴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세수할 물도 제한돼 있었어요. 한 사람당 대야 반그릇이었죠. 아침 먹기 전 정치 학습.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빛나는 조국의 태양이시여 우리는 노래 부르네. 목소리를 크게 내야 했어요. 안 그러면 사상이 불순하다고 지적받았죠. 6시부터 작업 시작.
땅굴 끝까지 걸어가는 데만 30분 걸렸습니다. 차감기 소리가 귀를 찢었어요. 귀마개를 해도 머리가 울렸죠. 철민아, 이거 평생 하면 귀가 남아나질 않겠어. 이미 반은 먹었네. 나도 잘 안 들리네. 점심은 막사에서 가져온 도시락이었어요. 옥수수밥 덩어리에 소금 조금이 전부였죠. 물도 귀했습니다. 지하수를 끌어올렸었는데 하루에 한 사람당 1리터만 배급됐어요. 오후 작업은 더 힘들었어요. 체력이 떨어지니 실수가 나왔죠. 어느 날 천장에서 돌이 떨어졌습니다. 동료 한 명이 머리를 맞았어요. 피가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급히 그를 막사로 옮겼죠. 의무병이 응급처치를 했지만 제대로 된 병원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그는 감염으로 죽었습니다. 남조선에서 흔하디흔한 항생제가 없었거든요. 시신은 땅굴 입구 근처에 묻었어요. 가족한테 알리지도 못했죠. 국가 기밀이니 이 역시 비밀로 해야 하네. 중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녁 6시 작업이 끝나면 온몸이 땅 냄새로 가득했어요. 샤워 시설이 있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만 쓸 수 있었습니다. 물이 귀했거든요. 나머지 날은 대야에 물 받아서 몸만 닦았죠. 찬물이었어요. 저녁은 옥수수밥에 된장국. 가끔 배추 몇 잎이 들어갔으면 행운이었습니다. 식사 후엔 또 정치학습. 노동신문을 읽고 토론했어요. 위대하신 장군님의 교시는 우리의 나침반이네. 다 같이 외쳤습니다. 밤 10시 소등. 하지만 잠이 안 왔어요. 철민아, 너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건가? 글쎄. 나도 모르겠네. 제대는 2년 후인데 여긴 제대에도 계속 근무해야 된다더군. 땅굴 비밀을 아니까 밖으로 못 내보낸대. 평생 여기 있어야 한대. 충격이었습니다. 다음 날 중대장한테 물었어요. 중대장 동무, 우리 제대는 언제 합니까? 땅굴 건설되는 특수부대라 제대가 없이 평생 복무하는 거네. 그럼 가족은 언제 봅니까? 당에서 허락한 한 달에 하루 외출 있잖나. 그걸로 만족하게. 절망스러웠습니다. 2007년 경기도 연천에서 6번째 땅굴을 팠어요. 이번 땅굴은 특별했습니다. 목표가 8km였거든요. 가장 긴 땅굴이었죠. 1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햇빛을 18번 봤어요. 작업 중 위험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지하수가 터졌어요. 땅굴 안으로 물이 쏟아졌죠. 나가라. 빨리. 우리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뒤에서 물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간신히 빠져나왔을 때 땅굴 300m가 물에 잠겼습니다. 일주일 동안 물을 퍼내야 했어요. 손펌프로요. 또 한 번은 산소가 부족했습니다. 땅굴이 깊어지니 공기가 안 들어왔거든요. 숨이 가빠졌어요. 어지러웠죠. 환기 장치를 급히 설치했습니다. 지상에서 파이프를 연결해 공기를 넣었어요. 그래도 공기가 탁했습니다. 먼지와 화약 냄새가 섞인 공기였죠. 오래 일하면 폐가 나빠졌어요. 동료들 모두 기침을 달고 살았습니다. 2009년 철민이가 말했습니다. 성철아, 우리 여기서 평생 일하다가 늙어 죽는 거 아니가? 아니, 참말일세 벌써 7년째네 내 청춘을 다 여기서 보냈네.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30이 됐고 철민이도 31였죠. 햇빛도 제대로 못 보고 가족도 못 만나고 평생 땅속에서 사는 거네. 철민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도 생각했어요. 이대로 평생 여기 있을 건가? 하지만 탈출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땅굴은 철저히 감시받았거든요. 입구마다 경비병이 있었고 출입할 때마다 신원 확인을 했어요. 게다가 땅굴 위치 자체가 비밀이었죠. 가족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매일 땅을 팠습니다. 로봇처럼요. 일어나고 파고 먹고 자고. 반복이었죠. 2010년 11번째 땅굴을 팠을 때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2010년 6월 경기도 연천에서 11번째 땅굴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목표는 연천에서 포천 방향으로 8km였어요. 가장 큰 프로젝트였죠. 이미 6km를 팠고 2km만 더 파면 끝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차감기로 바위를 깨고 있었습니다.
철민이는 제 옆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성철아, 오늘 지질이 좀 이상하네. 천장이 무른 것 같네. 손으로 만지면 부스러지네. 위를 봤습니다. 천장에 금이가 있었어요. 중대장 동무, 여기 위험합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천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비명이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뛰었어요. 하지만 철민이는 못 피했습니다. 수십 톤의 바위와 흙이 쏟아졌습니다. 눈앞이 먼지로 뒤덮였어요.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봤습니다. 5명이 매몰됐어요. 철민이도 그 안에 있었죠. 구조대, 빨리 구조하시오. 중대장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돌을 퍼냈어요. 손으로 삽으로 뭐든 써서요. 3일 갔던 3시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동료를 발견했어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죠. 6시간째 두 번째를 찾았습니다. 역시 죽어 있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교대로 작업했어요. 저는 쉬지 않고 팠습니다. 철민이를 찾아야 합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틀째 새벽 철민이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돌을 치웠어요. 철민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철민이를 불렀지만 그는 대답이 없었어요. 끌어올렸을 때 알았습니다. 온몸이 으스러져 있었어요. 저는 철민이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지낸 벗이었어요. 7년을 같이 땅을 팠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잠들고 같이 웃었죠. 박성철 동무 일어나시오. 시신은 우리가 처리하겠네. 장례는 어떻게 합니까? 가족한테는 알립니까? 안 되네. 국가 기밀이네. 여기서 묻어야 하네. 땅굴 존재 자체가 비밀인 걸 알지 않는가? 가족에게도 알리면 안 되네. 중대장 동무.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박성철 동무 명령이네. 따르시오. 그날 철민이는 땅굴 입구 근처에 묻혔습니다. 이름도 없는 구덩이에요. 5명 모두 장례식도 추모식도 없이 그렇게 묻혔죠. 그냥 땅에 묻고 흙을 덮었을 뿐이에요. 다음 날 중대장이 말했습니다. 동무들, 어제 사고는 안타까운 일이네. 하지만 임무는 계속돼야 하네. 오늘부터 다시 작업 시작하네. 철민이가 죽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땅굴을 팠습니다. 차감기 소리가 울렸어요. 철민이의 피가 묻은 그 자리에서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구나. 도구구나. 땅 파는 기계일 뿐이구나. 밤에 막사로 돌아왔을 때 철민이 침대가 비어 있었어요. 다음 날 3사람이 그 자리에 왔습니다. 20대 초반 청년이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이 계속됐죠. 일주일 후 고참 김영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성철아, 나랑 좀 걷자. 막사 구석으로 갔어요. 나도 그랬네. 25년 전에 내 벗도 그렇게 죽었네. 25년이요? 그의 눈빛이 죽어 있었어요. 성철아, 여긴 지옥 그 자체야. 살아있는 무덤이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철민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성철아, 우리 여기서 땅만 파다가 늙어 죽는 거 아니가? 맞았습니다. 여기서 늙어 죽는 거였어요. 김영수처럼 45살까지 땅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붕괴 사고로 죽고 이름 없는 구덩이에 묻히는 거였죠. 안 돼. 이렇게는 못 살아. 하지만 어떻게 나가야 하나 고민했어요. 땅굴은 철저히 감시받았어요. 입구마다 경비병, 출입마다 신원 확인. 게다가 땅굴 위치는 비밀이었습니다. 설령 도망쳐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철민이 없는 작업장. 철민이 없는 식사 시간. 철민이 없는 막사. 모든 게 공허했어요. 어느 날 작업 중에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파는 이 땅굴. 남쪽으로 가고 있잖아. 마지막 50m만 남겨두고 멈춘다고 했지.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그 50m를 뚫으면 남쪽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잖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50m는 가깝다 생각이 들겠지만 길이 없는 상태에서 그 거리는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혼자서 기계도 없이 50m를 어떻게 파지?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밤마다 계산했습니다.
하루에 1m씩 판다. 50일이면 50m. 새벽에 모두 자는 사이에 몰래 판다. 힘들겠지만 할 수밖에 없어. 2015년 새로운 땅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강원도 철원이었어요. 목표는 철원에서 포천 방향 7km. 1년 후 마침내 땅굴이 6.95km에 도달했습니다. 중대장이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네. 50m 남기고 작업 중단하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철민아, 나 나갈 거야. 내가 묻힌 이 지옥에서 나갈 거야. 그리고 세상에 알릴 거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손에 쥔 작은 돌을 꼭 쥐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야. 2015년 7월 철원 땅굴이 6.95km에서 멈췄습니다. 50m만 남겨두고요. 저는 매일 밤 그 50m를 생각했어요. 혼자 어떻게 파지? 들키면 어떻게 되지? 계산을 했습니다. 하루에 1m. 50일이면 끝.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혼자서 하루 1m는 불가능했죠. 손으로만 파야 했어요. 차 감기는 소리가 나니까 못 썼죠. 한 달에 6개월은 걸릴 거야. 그래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날 밤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막사에는 20명이 자고 있었어요. 코 고는 소리만 들렸죠. 조용히 일어나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손전등 하나만 들고 땅굴로 향했어요. 입구에 경비병이 있었지만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지나갔죠. 땅굴 끝까지 30분을 걸었어요. 6.95km 지점. 거기서 50m만 더 가면 남쪽이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벽을 만졌어요. 단단한 바위였죠. 작은 곡괭이로 조심스럽게 바위를 깼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요. 작은 소리였지만 제 귀엔 천둥 같았어요. 1시간을 팠습니다. 30cm 정도 들어갔죠. 손에 물집이 잡혔어요. 피가 났습니다. 그만해야겠다. 5시 전에 돌아가야 해. 돌을 작은 자루에 담아 옆으로 치웠어요. 나중에 버려야 했죠. 막사로 돌아왔을 때 새벽 4시 50분이었습니다. 조용히 침대에 누웠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5시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낮에는 다른 동료들과 일반 작업을 했어요. 하지만 밤에는 제 일을 했죠. 혼자서요. 새벽에 일어나 다시 같은 자리로 갔어요. 어제 판 곳에서 계속 팠죠. 1시간 반 작업. 50cm 진척. 일주일 후 3m를 팠습니다. 손은 이미 망가졌어요. 물집이 터지고 손톱이 깨지고 피딱지가 앉았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15m를 팠어요. 3분의 1도 안 되기도 했지만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낮 작업도 해야 하니까 힘들었어요. 성철 동무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네. 김영수가 걱정했습니다. 손도 많이 다쳤네. 무슨 일 있나? 아닙니다. 그냥 작업하다가요.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가? 의무병한테 가보게. 김영수가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더 묻지 않았죠. 2달째 28m. 속도가 점점 느려졌어요. 안반이 단단해졌거든요. 3달째 35m. 이제 절반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왔어요.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어느 날 밤 너무 피곤해서 땅굴 안에서 잠들 뻔했습니다. 뺨을 때렸어요. 깨어나야 했죠. 4달째 40m. 이제 10m 남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구간이었어요. 마지막 10m는 안반이 더 단단했거든요. 손은 더 이상 손 같지 않았어요. 굳은 살과 흉터 덩어리였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16년 1월 드디어 49m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 1m만 남았어요. 그날 밤 조심스럽게 팠습니다. 50cm, 70cm, 90cm. 그때였습니다. 곡괭이가 뭔가를 뚫었어요.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성공했다. 구멍으로 손을 넣어봤어요. 흙이 느껴졌죠. 부드러운 흙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6개월, 180일, 50m를 뚫어냈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구멍을 더 넓혀야 했어요.
사람이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이요. 이틀 밤을 더 팠습니다. 구멍이 폭 60cm, 높이 70cm가 됐어요. 기어나갈 수 있는 크기였죠. 준비됐다. 내일 밤 나간다. 막사로 돌아와 짐을 챙겼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 물병, 옥수수 몇 개, 손전등. 그게 전부였어요. 철민이가 남긴 사진 한 장도 챙겼습니다. 우리가 함께 찍은 거였죠. 철민아, 내일 나간다. 너도 함께 가는 거야. 다음 날 낮 마지막 작업을 했습니다. 보급 식량을 먹으며 동료들 얼굴을 봤어요. 이들은 계속 여기 남을 겁니다. 평생요.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나라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밤 10시 소등. 모두 잠들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어요. 2016년 1월 15일 새벽 2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주변을 살폈어요. 모두 자고 있었죠. 배낭을 메고 막사를 나섰습니다. 입구 경비병이 졸고 있었어요. 살금살금 지나갔죠. 땅굴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걸었어요. 30분간 계속 걸었습니다. 6.95km 지점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제가 6개월간 판 50m 앞에 섰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가족들을 떠올리다가 기어 들어갔어요. 좁았죠. 온몸을 바닥에 붙이고 기었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공기가 부족했죠. 거의 다 왔습니다. 앞에서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48m. 빛이 보였습니다. 희미한 달빛이었어요. 마지막 2m를 기었습니다. 구멍에 도착했어요.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지상이었죠. 숲이었습니다. 나무들이 보였어요. 몸을 빼냈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었죠. 일어섰습니다. 20년 만에 지상에서요. 하늘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자유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막사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주자를 찾아라. 군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 뛰어오고 있었죠. 도망가야 한다. 남쪽으로 냅다 뛰었습니다. 어디가 남쪽인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달렸어요. 숲속이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었죠. 박성철이다. 저기다. 뒤에서 외치는 소리에 더 빨리 뛰었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어요. 나무에 총알이 박혔죠. 엎드렸습니다. 기어서 앞으로 갔어요.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적견이었어요. 안 돼. 개한테 잡히면 끝이야. 그때 개울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소리였어요. 작은 개울이 보이기에 망설이지 않고 바로 뛰어들었죠. 얼음장 같은 물이었습니다. 1월이었으니까요. 개울을 따라 100m를 갔어요. 냄새를 지우려고요. 그리고 반대편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개 소리가 멀어졌어요. 냄새를 놓친 거였죠. 계속 뛰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고 앞에 뭔가 보였습니다. 철조망이었어요. 혹시 이게 휴전선인가? 가까이 갔습니다. 녹슨 철조망이었죠. 넘어야 한다. 손으로 철조망을 잡고 올라갔어요. 손이 찢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 멀리 군부대처럼 보이는 건물이 보였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철민아, 나 해냈어. 나 살았어. 한참을 울면서 걷는데 감시 카메라 말고는 아무도 날 반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밤새 걸었고 해가 떠올랐어요. 20년 만에 지상에서 보는 아침이었습니다. 일어나야 했어요. 군부대를 찾아가야 했죠. 마을을 지나 언덕을 올랐습니다. 저 멀리 초소가 보였어요. 한국군 GOP 초소였죠. 손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경계 철책 앞에 서자 이미 남조선 군인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탈북자이십니까? 맞소. 갑자기 카메라에 잡히던데 어느 루트로 오셨습니까? 땅굴로 넘어왔습니다. 군인들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땅굴이요.
제가 20년간 판 땅굴입니다. 한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신원 확인하겠습니다. 천천히 배낭 내려놓으세요. 무릎 꿇으세요. 군인들이 다가와 제 몸을 수색했어요. 무기 없습니다. 박성철입니다. 1980년생입니다. 소속은 북한군 공병대 땅굴 건설대입니다. 땅굴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북쪽으로 약 5km 지점입니다. 철원입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직접 팠습니다. 20년간요. 장교가 무전기를 들었어요. 여기 GOP 3번 초소. 긴급 상황. 탈북자 확보. 땅굴 관련 정보 있음. 지휘부 보고 바람.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즉시 사단본부로 후송하라. 저는 군용 지프에 실렸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보였어요. 논밭, 집, 도로.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사단본부에 도착했을 때 여러 장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땅굴이 정말 있습니까? 4개 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다 팠습니다. 장교들이 서로 쳐다봤어요. 국방부에 즉시 보고해야겠습니다. 한 대령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어요. 박성철 씨 잘 오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에 긴장이 풀렸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20년 만에 앉는 편한 의자였죠.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어요. 그렇게 간단한 치료를 받으며 사단 본부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손과 발이 엉망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검은 승용차가 왔습니다. 박성철 씨 서울로 가셔야 합니다. 국정원입니다. 차를 타고 3시간을 갔어요. 서울이었죠. 처음 보는 도시였습니다. 높은 건물, 많은 차들, 수많은 사람들.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국정원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조사실로 안내됐어요. 깨끗한 방이었죠. 조사관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성철 씨 환영합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사흘을 굶었거든요. 배가 고픕니다. 먹을 거 좀 주십시오. 제 첫마디였어요. 조사관이 잠시 나갔다가 죽을 가져왔습니다. 죽을 받아들고 생각했어요. 역시 남조선도 북과 다를 게 없구나. 죽이나 먹고 사는구나.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여직원이 말했어요. 며칠 굶으셨죠? 갑자기 쌀밥을 드시면 속이 탈나요. 죽으로 속 먼저 차리세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같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만에 들어보는 배려였거든요. 죽을 먹었어요. 부드럽고 고소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그게 전복죽이었다는 걸요. 북한 고위층도 못 먹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죽을 다 먹고 조사가 시작됐어요. 성철 씨, 편하게 말씀하세요. 천천히 해도 됩니다. 어떻게 넘어오셨습니까? 땅굴로 왔습니다. 제가 20년간 판 땅굴입니다. 조사관들이 눈을 크게 떴어요. 저는 북한군 공병대 땅굴 건설 기술자였습니다. 위치를 표시해 주시겠습니까? 빨간 펜을 받았어요. 지도에 하나씩 표시했습니다. 조사관들이 서로 쳐다봤어요. 이게 전부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제가 설계하고 직접 팠습니다. 조사관이 전화기를 들었어요. 국방부 장관님께 즉시 연결해 주세요. 이틀간 조사가 계속됐습니다. 모든 땅굴의 위치, 깊이, 길이, 방향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설계도도 기억나는 대로 그렸습니다. 셋째 날 국방부 사람들이 왔습니다. 박성철 씨 직접 현장을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군 헬기를 타고 철원으로 갔어요. 제가 탈출한 그 땅굴이었습니다. 숲속에 제가 기어나온 구멍이 있었어요. 여기서 북쪽으로 80m 지하에 땅굴이 있습니다. 탐지 장비를 동원했습니다. 1시간 후 결과가 나왔어요. 확인됐습니다. 지하 78m의 공동이 있습니다. 굴착을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땅굴 입구를 뚫었어요. 한국군 특수부대가 투입되길래 전면전으로 가는 게 아닌가 걱정했어요.
하지만 조그맣고 요상한 헬리콥터 같은 기계가 홀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는 익숙지 않았지만 드론이라는 기계였죠.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남쪽으로 6.95km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제가 6개월간 판 50m 구간이 나왔어요. 여기입니다. 제가 혼자 판 곳입니다. 특수부대원들이 벽을 만졌습니다.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손으로 판 자국이요. 남쪽 끝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나온 구멍이었죠. 밖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말이네요. 남쪽까지 뚫려 있습니다. 한 대령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확인 완료. 제옷단굴 발견. 길이 8.2km. 그날 저녁 대통령께 보고됐습니다. 다음 날 국방부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새로운 땅굴이 발견됐습니다. 제옷단굴로 명명합니다. 탈북자의 증언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저는 나오지 않았지만요. 며칠 후 다른 땅굴도 확인하러 갔습니다. 연천이었어요. 제가 말한 위치를 탐지했죠. 역시 발견됐습니다. 지하 85m, 길이 10km. 가장 긴 땅굴이었어요. 이거 발견 못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한 장군이 말했습니다. 전쟁 나면 하루 만에 완성됩니다. 병력 수천 명이 이 땅굴로 침투할 수 있어요. 박성철 씨 국가에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저는 20년간 그 땅굴을 팠습니다. 남조선한테는 죄인입니다. 아닙니다. 이제 막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일주일간 전국 DMZ를 돌아다녔어요. 제가 말한 위치를 하나씩 확인했죠. 14개 중 6개를 찾았습니다. 나머지는 더 정밀한 탐사가 필요했어요. 국정원으로 돌아왔을 때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성철 씨, 이제 하나원으로 가시게 됩니다. 탈북자 정착 지원 시설입니다. 12주간 교육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두툼한 서류를 건넸어요. 국방부 자문위원 위촉장입니다. 앞으로 땅굴 탐지 작업에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월급도 나옵니다. 월급을요? 네. 성철 씨는 땅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본인이 원하신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원에 도착한 첫날이었습니다. 건물은 밝고 깨끗했고 직원들은 하나같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했죠. 방으로 안내받아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는 푹신했고 창문은 넓었습니다. 커튼을 열자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숨이 턱 막혔습니다. 20해 동안 땅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 갑자기 밝은 빛을 보니 눈이 부신 게 아니라 마음이 벅찼던 겁니다. 3달 동안 여러 교육을 들으면서 선생님에게 돈 관리라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월급,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던 단어. 그로부터 며칠 후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성철 씨 국방부에서 전달해달라 하더군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첫 월급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판 땅굴 때문에 전쟁이 날 뻔했는데 그걸 막는데 도움을 줘서 이렇게 대접을 받는다니.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조사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요. 나라를 위해 해주신 일에 대한 답례입니다. 그 말에 저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하나원에서 외출 허가가 나왔습니다. 혼자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처음 맡아보는 빵 냄새, 처음 듣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는 모습. 정말 신기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옆에 서 있던 중학생이 말했죠. 아저씨, 신호 바뀌었어요. 저는 멍하니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무런 경계도 의심도 없는 눈빛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안타깝게도 아이들이 그런 눈을 가지지 못합니다. 차마 고맙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목이 또 메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하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밖을 보았죠.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전기 사정 때문에 매일 밤 어두웠던 고향과는 절대 같을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땅굴이 아니라 길을 파겠다. 내 인생의 길을. 여러분, 20년 동안 땅속에서만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남한에서 하늘을 올려다본 순간 그 파란빛이 얼마나 눈부셨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북녘의 사람들이 오늘도 새로운 하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